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자궁 근종을 얘기할 때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 거대 근종이란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저희가 이제 그 근종의 크기가 컸을 때 보통은 무게를 이제 달았을 때 250g이 넘는 근종을 거대 근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대 근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다 근종이었었던 경우들도 있고, 뭔가 혹이 누워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또 근종인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은 250g이 넘는 거대 근종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거대 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앞에서 우리가 근종의 내막, 장막, 점막하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장막하 근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게 맞나요? 거대 근종이라고 다 장막하 근종은 전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을 가능성이 장막하 근종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대 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장막하 근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만, 거대 근종은 사실 그냥 근층 내에도 그렇게 큰 근종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대 근종일 경우에 조금 더 위험하다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거대 근종이면은 그 혹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근종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 즉 생리량이 많다든지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또 앞에 있는 방광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그 직장을 또 눌러서 발생하는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 방광을 누르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직장을 누르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게 더 커져가지고 콩팥에서 그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누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르게 되면 소변이 원활하게 방광 쪽으로 배출이 안 되면서 오히려 역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콩팥 쪽으로 다시 소변이 역류를 하게 되면서 콩팥에 물이 차는 수신증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건 눌러서 생긴 어떤 물리적인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이네요. 방금 얘기한 그렇죠. 배변이나 배뇨장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대 근종은 최근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발견을 하기 때문에 거대 근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나 있을 법한 병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검진을 좀 많이 받으시기는 하지만, 그리고 예전에 초음파 없었을 때 당시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배가 만져지고 불러왔구나, 그럴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검진도 활성화되고 또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내과 검진이나 이런 걸로는 밝혀지지가 않고 초음파를 보통은 봤을 때 확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미혼 여성분들이라든지 산부인과 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사실 커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커지는 그 속도도 좀 상당히 빠른가 봐요. 예.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6개월, 1년 사이에 1cm, 2cm씩 막 쑥쑥 커지지는 않지만, 간혹은 이게 사람마다 사실은 속도가 달라서 어떤 분은 근종이 크기가 안 자라고 그대로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사실 1년 내에도 2, 3cm가 쑥쑥 커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검진을 안 받은 채로 몇 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커진 상태로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거대 근종 말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자궁 근종의 모양이 정말 다양하게 있겠지만 네. 혹시 그 자궁 안에서 근종이 이렇게 약간 혹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게 꼬이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네.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건 좀 미리 사전에 네. 그건 제거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까 그 장막하 근종이라는 것이 가장 꼬이기가 쉽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궁이 있을 때 바깥쪽으로 약간 이제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혹부리 현감 혹 달린 네, 맞아요. 것처럼 예, 예. 이렇게 달랑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근종 있는 부분만 이렇게 꼬이면서 그게 통증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꼬이는데 배가 아픈데 그냥 어떻게 이제 지나갔을 경우에 간혹은 게 떨어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예. 복강 안에 이제 장간막이라든지 이런 데 붙어서 거기서 또 자라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점막하 근종이라고 가장 자궁 내막 안쪽에 생기는 그런 점막하 근종도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또 그 자궁하고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좀 가느다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쭉 늘어져가지고 아래쪽으로, 즉 자궁을 통과해서 자궁경부를 통과해서 질 쪽으로 또 아예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분비물도 굉장히 많아지고 출혈량도 많아지고 이런 상태로 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네. 자궁 근종에 있어서 치료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좀 크게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비수술적인 요법하고 수술적인 요법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비수술적인 요법에는 약물 치료, 그리고 약물이 아닌 시술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적인 요법에는 근종만 제거하는 근종 절제술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자궁을 다 제거하게 되는 자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술에 대한 얘기는 많이 이제 근종이 있으니까 그 덩어리를 수술로 제거해야 된다. 이 개념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 수술 전에 시술로도 할 수 있다 하면 사람들이 혹하기가 쉽고, 또 시술이라고 네. 하면 더 좀 안전할 것 같고, 또 수술이 아니니까 조금 더 다행스러울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시술을 많이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비수술적인 요법 중에서 시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요, 자궁 동맥 색전술, 자궁 근종 용해술, 그다음에 하이프 시술 이런 것들이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는 거는 그 자궁으로 가는 그 혈관을 막게 됨으로써 이제 그 근종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근종으로 인한 그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궁근종 용해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종 자체에다가 주사층 같은 걸로 그 위치를 하고 근종 내에 이제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근종을 열을 가함으로써 근종을 액화시키고 변성시키는, 그래서 크기가 더 안 커지게 해주는 그런 시술이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하이프라는 시술 자체는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빛을 집중시켜가지고 열을 발생을 하게 됨으로써 종이를 태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시술이 되는 원리인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종의 크기를 더 안 커지게 해주고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까지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 권할 수 있는 이런 비수술적인 자궁근종 시술요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핵심이네요. 교수님께서 오늘 네.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핵심은 임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시술요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시술요법을 통해서 그 이후에 또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임신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들은 전체적인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 시술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권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도 2016년에 이런 시술로 인한 그런 부작용과 임신에 대한 합병증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하지 않는다라는 그 진료 지침을 이미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궁 근종이 있을 때 결국은 임신 계획을 세운 분들은 정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정말 진료를 잘 받고 상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임신에 대한 부분 말고도 어떤 그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는 이 혹이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혹이 정말 양성인지 아니면 악성도가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궁 근종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